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연자. 네, 오늘 사실은 지금 원래 계획된 시간이 10시까지인데 지금 조금 오버됐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남으신 분들 아까 그 올려드렸던 우리 경품 추천, 경품 추천 그거 신청자.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경품 추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강연자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진짜 제일 오래 기다리셨고 제일 죄송해요. 너무 늦게까지 제일 마지막 순서라서 그러시긴 한데 아까 이현준 리더님이라고 우리 지지 평택의 리더님인데 공동 리더로 계시는 우리 장덕진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장덕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힘드셨겠습니다. 네, GUG 평택의 리더를 맡고 있는 장덕진입니다. 네, 화면 공유 제가 바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덕진 트레이너님, 저 리더님 가장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원래는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고요.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러 들어갔는데 약간 반은 속았고 반은 그렇게 해서 이동과학차라고 해서 그 경기도 지역에 75개 정도 학교를 이제 매주 화수목에 돌면서 이것저것 수업하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순회 교사처럼. 지난달 우리 GG 루키 루키로 해서 과학 마술 봤어요. 해주셨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점점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금 저를 여기까지 있도록 해준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데이터 교육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전 중고등학생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산업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 기업들이랑 국민들한테 2021년 6월에 그 조사를 했는 결과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때 좀 시급한 기술 분야로 1위가 인공지능이었고요. 2위가 빅데이터, 3위가 그 IoT, 사물 인터넷, 4위가 로봇공학, 5위가 모바일, 6위가 클라우드, 7위가 가상현실 이렇게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에서는 인공지능 쪽으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조금 전무하지 않냐라고 싶을 정도로 없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컴퓨터 교육 쪽을 전공을 하면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그 엔트리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회를 직접 나가기도 했었는데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뀐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잘 만들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 전에 미래 사회의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의력이죠. 그래서 네이버에 입사해서 코딩을 잘하는 사람 또 길러내면 좋겠지만 그 넥슨의 김정주 씨나 NC소프트의 김택진 씨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조금 옛날 스타일이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그렇게 많은 데이터 속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의미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낸 친구들을 조금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2019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활용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조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쪽을 제가 알던 건 아니었고 저는 그 어느 날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교육부 홈페이지에 대회가 올라오는데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대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교육부의 이름을 많이 주는 건 있겠지만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라는 대회였어요.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2019년이었죠. 그때부터 1회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대회를 참여하면서 1회 대회 때 이제 5등을 했었어요. 1회 대회 때는 그때 5등을 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교육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걸 그때부터 조금씩 느껴가고 이때 1등 했었던 송성리 선생님께서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 분석 그걸 쓰시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2회 대회 때도 그러니까 지금 3회 대회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2회 대회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작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투표에서 져서 아마 심사위원은 1등한 것 같은데 국민투표에서 져서 그 2등을 했었고 올해도 3회 대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약간 뒤에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가 뭐냐면 그 실제 사례를 발표하는 건데 제가 이 링크를 안 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제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끝났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3회 대회를 구성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체적으로 초등학생들 제가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애들 네이버 데이터 랩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랩에 들어가면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한데 뭐 원래 이 데이터 랩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트렌드를 읽으려고 내가 이런 제품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 타겟팅을 하려고 10대, 20대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려고 하는 용도였는데 저는 이 데이터 랩을 이용해서 보통 예를 들어서 원격 수업이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많이 검색됐는지 그런 식으로 원격 수업에 관련 용어로 뭐 구글 미트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아이들한테 이날은 왜 그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방탄소년단을 10대 여학생들한테 딱 했을 때 특정 날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날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한 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런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는 연습을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글에는 구글 트렌드가 있죠.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랩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지역별로 시각화가 돼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졌을 때 전라남도 선생님들이 구글에 대해서 검색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이 부산, 경기도. 그러니까 이거 인구 대비나 컴퓨터 사용 대비로 봅니다. 그리고 관련 주제로 제일 많이 검색하신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미트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로는 구글 자동 완성쓰기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이 클래스룸, 미트. 그래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지난 2개월, 지난 1시간, 지난 4시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우리 주변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을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는 통계 활용 대회도 하고 그 공공 데이터 활용 대회도 이번에 지도를 했는데 보통 구글 설문지가 정말 좋은 게 있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시각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다 보진 않을 건데 학생들이 질문을 받아서 응답을 받으면 응답찬에 원그래프라든지 막대 그래프처럼 시각화가 전부 다 되어 있다는 것이 구글 도구의 장점이고 스프레드시트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공공 데이터나 이런 빅데이터를 저희가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받으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바로 필터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생 기준으로 보통 저는 중학교 이상부터 데이터 스튜디오라든지 R을 쓰는 걸 추천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면서 조금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기초 원리를 익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R이라든지 파이썬을 쓰면 그 한번 코딩 한 번에 쫙 뜨지만 저는 초등학생들을 할 때는 무조건 이 과정을 저는 무조건 거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너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는 조건부 소식이라는 기능이 있죠. 학생들이 나한테 적합한 값을 자동으로 색칠하도록 거기까지 제가 보통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필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의 31개 시군의 전체 학생 수를 각각 비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의 이제 학생 수 순위를 따졌을 때 상위에 있는 학생들을 색칠해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교육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까지 기초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뭐 대회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심화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그 전년도에 지도했던 학생들의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31개 시군을 쫙 뽑아서 이제 평준화 학교랑 비평준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평준화, 비평준화를 제가 다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경기도 시군별 면적이 정보가 있겠죠. 얘도 적고. 그리고 얘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면적 순위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선생님들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좀 보여드려야겠는 게, 이 장점이 뭐냐면, 스프레드시트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시각화할 때 단계가 됩니다. 단계가 애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이게 진하기에 따라서 보통 그 순위를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보통 5단으로 표현하라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을 이제 음영을 좀 더 그 농도를 진하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을 데이터 교육할 때, 시각화할 때 이걸 제일 많이 연습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예, 이런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학급당 학생 수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어느 지역이 더 그럴까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또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에 익숙하잖아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중에 포토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는 처음에 학교에 있을 때는 백지도를 뽑아주고 백지도에다가 색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파견을 나오고 나서 애들을 같이 교육할 때 이제 백지도 제가 인쇄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앱을 찾다 보니까 포토로그나 지도 색칠하기 같은 앱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5단으로 했던 거를 학생들한테 그 색깔을 찾아서 이렇게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썸트렌드도 제가 예전에 썼었던 내용들입니다. 네. 썸트렌드도 썼었는데 썸트렌드는 조금 장점은 버블 차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특히 감정 용어 같은 것도 같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근데 썸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나만의 이런 차트를 만들 수가 없는 게 조금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저는 조금 조잡하고 어떻게 보면 완성이 덜 되더라도 아이들이 직접 스프레드시트에서 내가 원하는 차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직접 학생들이 이거는 포토로그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직접 색칠을 했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의미를 뽑아내는 거죠. 이 데이터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긍정적인 데이터, 확실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도 답을 몰라요. 해봐야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와 달리 공공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조작을 할 수도 없고 내 의도가 반영이 될 수 없는 로우한 데이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미래 사회의 그런 거라 보면 되는데, 어쨌든 학생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경기도 서남부 지역이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학교의 밀도, 그러니까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통학거리가 먼 학교는 경기도 동부와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얘들은 얘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얘들은 얘들 나름대로의 통학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뽑아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품을 전년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는 게, 그 시각화 도구 중에 보통 우리가 R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자, 이 사이트 다들 아시죠? 슬라이드고, 선생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우리 구글 슬라이드에 템플릿을 받으러 가실 수 있는 그 슬라이드인데요. 자, 그 슬라이드 아무거나 하나 받으시면 저는 이게 너무너무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회 대회 때까지는 그냥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이제 구글을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자, 구글의 슬라이드고 템플릿에 들어가면 맨 뒤에 가면 보통 이렇게 주어지는 거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 요 끝부분에 있는 거.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뜯어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서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시각화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색깔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시각화를 위한 도구들이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국가가 있죠. 하나하나 다 클릭이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그래서 만약에 세계의 코로나 환자 수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그냥 가지고 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 색칠하고 싶으면 캐나다를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내가 이 파푸아뉴기니를 택하고 싶으면 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고를 이용한 그런 여기 뒤에 있는 시각화 자료들이 워낙 좋아서 선생님들이 이걸 이용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본 후로는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렇게 다 색칠을 내가 원하는 국가를 하나하나 찍어서 전 세계에 대한 매핑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에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대에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출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1회 대회 때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회 대회 때 제가 지금 폰트가 없어서 깨져 있는데 1회 대회 때 5등을 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지금 많이 과거 자료라서 많이 깨져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지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공 데이터가 어떤 건지 의미도 몰랐으니까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의미를 끌어낼 수 있도록 체육 전담 선생님이 없을 때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더라 라는 이런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옛날에는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근데 2회 대회 때는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조금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2회 대회 때는 이제 학생들이 설문을 통해서 스스로 데이터도 받고 뉴스라는 정보도 찾고 이때부터 이제 저도 사실 이 앱을 몰랐는데 초등학생이 알려줬거든요. 초등학생이 이걸 가지고 지역별로 비교해서 가져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와서 학생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시각화를 포토로그라는 걸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색칠하기라는 걸 처음으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늘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데이터 지도에서 출품한 내용인데 아마 3회 대회 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출품하신 분들은 얘들은 마찬가지로 지역별 전체 학생 수와 교육부 학생 법정 감염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도 색칠하기를 통해서 감염병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학생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봤을 때는 자 비율로 따졌을 때는 실제로는 광주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세종, 경기도, 인천, 충청북도의 순으로 비율로 따졌을 때 감염 비율이 높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15%가 초과됐어요. 전체 학생들 중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호흡기 질환이 감염병 중에서 호흡기 질환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 인플루엔자가 제일 많다라는 것도 분석해낼 수 있었고 이것도 전부 다 그냥 뭐가 없어요. 필터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데이터 필터밖에 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거를 퍼센트로 나눴더니 이제 결핵만 고등학생들은 이게 다른 호흡기 질환은 초등학생이 많은데 결핵만 늘어날수록 이렇네라고 아는 거죠. 슬라이드 디자인은 이 슬라이드 고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대기오염도 평균을 봤을 때 이제 경기도와 충청도 쪽이 엄청 까맣죠.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분석을 했었고 이거는 슬라이드 고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은 그 위험성에 비해서 이게 어떻다? 그 중요도가 간과되어 있다는 걸 이걸 통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얘는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데이터를 친구 10명한테 미밴드 하나씩 사서 나눠주고 이런 뭐라고 하죠? 얘를 심박수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 수면의 점수를 받아서 이 호흡기 질환과 이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 쓰는 시간과 마스크 쓰지 않는 시간의 심박수, 스트레스, 수면의 질을 비교를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아이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결론과 제안까지 뽑아내는 게 실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가 그 데이터 쪽으로 이것저것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R을 쓰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파이썬을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추구되는 방향이지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설문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 훌륭한 데이터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다양하게 구글 도구들을 활용해서 설문지, 스프레드시트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잘하면 데이터 스튜디오까지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교육이라고 하면은 네. 되게 막 엄청난 게 저는 어렵게 생각하고 고차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방금 설문지, 스프레드시트, 리밴드까지 이용해서 그런 그렇죠. 데이터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 네.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진짜 팩트 체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아이들에게 진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예 낚시를 주는 네,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그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데이터에서 질문을 던지는 의미를 찾는 이 부분이 너무 저는 멋졌어요. 네. 네네. 많은 분들이 네, 분명히 1등 하실 것 같다. 네, 분명히 1등 하실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요. 장덕진 선생님, 리더님 끝까지 오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일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